매년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지. 네. 그지? 네,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 중에 이런 5가지의 그 난제를 좀 쌤이 정리를 해봤어. 1번 고민해본 사람. 저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올해 수능의 경향이 뭘까? 이런 고민. 네, 해봤죠. 그입급 풀이냐 구조 독해냐. 그것도. 이거 진짜 웅장한 대결 맞아? 웅장하죠. 웅장하죠. 엄청나지? 진짜 장난 아니죠. 보기 먼저 봐야 하는가? 이 고민 해봤어 안 해봤어? 했죠. 엄청 했었어요. 그래? 누가 안 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EBS 연계 공부 필요한가? 저 중에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중에 저거에 제일 대한 많이 한 부분은. 거야? 영서도? 갑론을박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수능 국어 노력인가 재능인가? 저는 정말 진짜 주변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엄청 달라서 고민. 그래, 좀 민감하지. 네. 자, 요 5가지의 이제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배로서 올해 수험생들 이 고민을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내 동생들, 왜냐면 둘 다 조교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과 함께 달려나가고 있잖아, 우리가. 학생들의 고민을 그냥 우리가 해소해주자. 네.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 이거 Q&A 질문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 그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빨리 달려갈 시간이 우리 부족하잖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걸로 빨리 갈 수 있을까? 요거 좀 우리가 오늘 해소해보자. 자, 일단 라운드 첫 번째입니다. 불국어라는 얘기는 26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야. 예를 들어 커뮤니티 반응을 둘 다 봐서 잘 알고 있겠지만 뭐 반응 엄청났습니다. 네. 그죠? 근데 얘들 평가원은 이렇게 말했다? 적정 난이도로 출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유건 쌤이 기사를 보여주면 자 실제로 저렇게 얘기했어요.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다. 소미야 수능 봤는데 지금 겁나게 어려워서 막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평가원이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고 적정 난이도로 냈대. 일단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맞아. 영서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런 기만자들. 이런 기만자들 약간 일단 분노가 좀 치미는구나. 자, 그럼 적정 난이도 평이하다라고 말한 이 평가원의 브리핑에 대해서 누가 한번 좀 의견을 먼저 말해볼까? 평가원이 왜 이런 도발을 했을까? 수험생들에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좀 과감한 주장인데 저는 일단 평가원이 갑자기 다른 시험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평가원의 반복되는 출제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체화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수험생 쪽에 지금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네? 정리해볼까? 그렇다면 평가원은 늘 내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출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반복적인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영서는 실명 나가도 괜찮겠어? 얼굴이 안 나가니까. 얼굴이 안 나가니까 괜찮겠어? 영서야 그러면 평가원 반복적 출제하는 경향을 그대로 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평이한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평가원이. 네. 그러면 한번 이 얘기도 한번 쌤이 질문해 볼게. 이거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그럼 대체 반복된 출제 경향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것 때문에 기출을 공부하는 건 맞지. 왜냐면 기출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걸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기출은 앞으로 끝났고 절대 시험 안 나오고. 근데 우리가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이걸 통해 뭔가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럼 그 끄집어내고자 하는 출제 경향이 반복된다로 영선이 일단 생각하는데 소미 생각은 어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해 소미도. 네. 둘의 생각이 똑같네 일단. 네. 일단 오늘 둘이 좀 부딪히는 그 역할로 쌤이 2명을 불렀는데 생각이 똑같네. 아, 소미야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출제 경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주제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주제별로 다르다? 네. 출제하는 경향이. 출제하는 경향이? 네. 예를 들어. 고전시가를 좀 예로 들어보면 고전시가에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사회 비판도 있고 뭐 강호도 있고 뭐 애정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 비판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그리고 강호에서 출제하는 문제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 네. 일단 비판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다른데? 비판에서는 어떤 대상을 비판하는지 이 대상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는지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확실해? 네,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해? 확신합니다. 그러면 모든 비판이 다 그렇다는 거야? 모든 비판이 그쵸. 아니, 생각해보면 비판은 비판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네. 비판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건 꼭 비판 시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도 그렇잖아. 네. 악플 달아봤어? 아니요. 안 달아봤어. 영서 달아봤니? 안 달아봤습니다. 둘 다 안 달아봤구나. 근데 비판 좀 안 해? 안 달아봤어도? 그리고 그럼 강호 시간은 어떤 걸 출제하는데? 강호 시간은 대상의 이동. 대상의 이동. 쉽게 말하면 공간의 대상. 이동. 공간을 봐라. 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강호 네. 시가다 이거야? 네. 그럼 강호 시가를 잘 보려면 공간을 따라가라? 네. 공간도 있고 그럼 사회 비판 가사는 공간을 따라가는 건 없는 거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겠다. 네. 그죠? 강호 시가는 공간에 따라서 네. 이 강호라는 게 자연이니까 네. 이 자연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라. 네. 그럼 고전 시간 주제별로 다르다 이거야? 네. 주제별로 다르고 주제별로 출제하는 게 명확하다 이거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그럼 독서도 그래? 독서도 달라? 주제마다? 네. 주제마다 달라? 네. 그럼 인문 내는 거랑 법 내는 게 달라? 네, 그쵸. 인문은 예를 들어 뭘래? 사상가들이 나왔을 때, 사람이 나오지? 사람이 나왔을 때, 칸트 나왔지? 네,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칸트의 주장. 네.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온다면 서로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비판의 지점. 네. 그럼 법에서는? 법에서는 주체, 법의 주체랑 법의 주체를 봐라. 그리고 법의 요건, 그러니까 조건, 그리고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찜은 주체 나오고 조건 나오고 네. 결과 확인하고 네. 법적 분쟁 휘말려 본 적 있어? 아니요. 아직 없어? 아직은. 잘하자. 네. 휘말려서 좋을 게 없다. 잘하자. 네, 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일단 경향이 확실하다는 건 둘의 공통사항이네? 네. 실제로 평가원 이렇게 말한 게 맞아. 진짜 너희들 말처럼 출제 경향을 우리가 유지했는데 적정한 난이도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다라고 실제 평가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출제 경향을 유지했으나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은 이 출제 경향을 확실하게 체화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 네. 왜냐면 경향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반복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지문별로 오케이. 방금 지문의 주제별로 시간은 갈래별로 다르고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서 생각은 어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경향이 반복된다? 그럼 네. 예를 들어 영서가 생각하는 출제 경향이 반복이라는 건 뭐야? 아까 주제 갈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선지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택지? 네, 선택지. 선택지도 반복된다라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선택지? 근데 지문이 바뀌면 선택지의 내용도 다 바뀌잖아. 일견타당한 의견이지만은 이 지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듯이 이 선지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턴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뭘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아까 인문 지문군에서는 주장 그리고 반박, 비판 포인트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선지에도 그것들이 정확하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지문 같은 경우에도 주체, 요건, 결과 등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선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기술 지문에서 인과 선후관계 등도 선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선택지도 일단 기술 지문이라면 선택지에 인과 그리고 선후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인과관계, 선후관계 이 두 가지는 묶어도 괜찮을 것 같고 순서니까. 기술의 목적 나오겠고. 그렇죠. 기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구조라던가 기능 같은 것들 나올 것이고. 중요하죠. 그러면 그 영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택지가 이런 정보를 출제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 그럼 선택지는 아무거나 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요. 랜덤하지 않다? 랜덤하지 않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걸 낸다? 진짜 중요한 걸 낸다. 그 진짜 중요한 게 결정돼 있다는 생각인 거야? 결정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실제로 어떻게 둘 다 브리핑을 다 보고 온 건가? 평가원이 이 얘기를 딱 했었지. 우리 킬러 문항이 빠진 게 2년 전이었잖아. 킬러가 딱 빠지면서 연계 체감도도 올라가지 킬러가 빠지면서 지문의 정보도 이 당시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지. 근데 변별력은 선택지에서 조정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하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택지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선택지의 기능을 잘못 써놓는다거나 주체를 바꿔놓는다거나 조건과 결과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고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평가원 선택지다 이런 얘기네. 자.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 평가원이 반복하는 출제 경향이라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요소인 것 같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문 정보의 구성이 주제별로 다르다. 주제별로. 독서는 주제별로, 문학은 갈래별로 다르고, 그러한 지문 정보의 구성이나 흐름 속에 중요한 정보들이 연결되는 그 유기적인 관계도 일관되게 흘러가는 게 보통이고, 네. 기출 속에서. 선택지 정보는 결코 랜덤하지 않고, 근데 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국어를 나 알겠다. 좀 감을 좀 잡았다. 나는 국어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 느낌이 빡 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중요한 정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야. 그지 않아? 네. 이 정보 진짜 중요하네? 근데 그 중요하다라는 건 뭐랑 그대로 매칭이 돼야 될까? 선택지지. 왜냐면 내가 중요하게 봤는데 실제로 안 중요하게 선택지에서 안 나왔어. 그때 우리는 흔들리거든. 네. 근데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해. 이런 연결이야. 이런 것들 출제하겠지라는 그 감이 오잖아. 근데 그게 선택지에 딱 맞아 떨어져. 그때부터는 이 공부가 확신이 됩니다. 이 선택지는 우리의 기준이 되지. 독해의 기준. 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수험 생활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결국 우리는 이 감각과 이 논리적인 감각을 얻기 위해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이 기준과 이 선택지의 중요 정보를 보는 눈을 만들려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출제 패턴은 반복되는데 이게 지문 독해와 선택지의 판단 포인트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논의를 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서는 동생 있어? 있습니다. 있어? 그럼 동생 지금 몇 살이야? 동생이 지금 올해 딱 20살 됐습니다. 그래. 네. 그럼 동생이 고3이다 생각하고 네. 동생에게 딱 한마디로 야, 올해 수능은 이렇게 준비해 보자. 딱 한마디 마무리해 보자. 선지를 보면 독해가 보이는 법이다. 선지를 보면 독해가 보인다. 네. 선택지를 봐라. 그 중요한 정보를 통해 독해 기준을 잡아라. 소미는? 주제나 갈래별로 동일한 출제 포인트를 채워해라. 주제, 갈래별로 동일한 출제 포인트를 채화해라. 출제 포인트란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네, 둘이. 네. 선택지에 나오는 게 출제 포인트니까. 네, 그렇죠. 그 출제 포인트가 지문 속에서 반복되는데 그게 주제별로, 갈래별로 명확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출제 경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잡아보면 올해 수능 대박 낼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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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우리가 라운드 1은 마무리해보도록